자, 음, 범어들이야. 제일 먼저 아주 그 군수에서 패배. 우리 근처에 오신 참석하서 오신 부가초를 무채랑 부가초등림부제회와 여지 개는 무채 남분이 대책 피어림부제회를 이슈로 한 개롭게 신년당 근준 뒤바뀌어서 여러 선지식 스님들, 공감사회기 선지식들, 사주와 샵지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느 차람 인사를 시진한 드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행기하다 보고 듣고 계신 여러 법원님들, 신기에 마찬가지로 뷰리 빈들 남발행기에 어, 참여하다 티벳 형제들 참주시오.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이제 오늘은 가장 오늘 주변에 다들 이제 어제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전에 경전을 번역하는 방법, 역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처님 경전 그리고 현자들의 논법 등을 많이 우리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론을 금방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옛 번역자들의 역경사들의 큰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전을 번역을 하려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아는 것만으로 금방 우리가 경전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닙니다.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경전을 번역하는 데는 많은 지원 능력이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고 또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자신 내 개인을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 몇 해 동안에 아주 그 텍스트를 문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에 번역한 분들, 역경사들의 번역을 읽어볼 때는 정말 저 자신이 정말로 놀랍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경전을 번역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경전을 번역할 때에는 특별한 흥미, 특별한 느낌 이런 것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느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지역에는 부처님의 경전을 경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일찍부터 번역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부처님 경전이 번역된 것은 아마 역경이 된 것은 1세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법이 티베트에 전해진 때와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콩룽전宣르부터 가르쳐야 그래서 최계 송전감 벽감네 땜베 그래서 우리가 법왕 송전간보 시대 때 중국에서는 티베트에서는 역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서 된제 다 이진닝바 다음 안다는 신기 방다망부지기 에네 콩 같은 그런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서방 송첸간보 시대 때에는 당나라 역사 등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경전이 티베트로 번역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경사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역경사 투미삼보다가 있습니다. 그때는 티베트에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미삼보다라는 분이 티베트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개발했습니다. 티베트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 일대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 티베트 문자를 만든 분이 바로 투미삼보다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투미삼보다가 티베트를 처음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나중에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투미삼보다라는 분이 티베트 문자를 처음 개발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 티베트 경전을 역경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세기에 들어서 고방 지성대전 시대입니다. 그분이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인도에서 파드마삼바바와 산타락시타가 인도에서 티베트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연 화상이 비밀어도 좋아. 토마토 디디 중. 자원을 창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인이 그때부터 이제 스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해 사원에다가 역경원을 설립하고 법을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티베트로 역경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역경을 할 때 인도 판디타와 티베트 번역가가 함께 작업을 했고 번역을 다시 읽어서 잘 되었는지 완성되었는지 상호 교환하면서 역경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작업을 했을 때 그때에 함부로 가볍게 번역을 하지 않았고 반드시 교정하는 작업이라든지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티베트 사이에 그 당시에는 큰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산스크리트를 티베트로 번역하는 것은 나중에 중국은 그 이후에 번역이 가능했는데 티베트인들이 번역을 할 때 중국 시스템이 많은 이점을 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시스템을 이점을 취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가 있냐 할 때 그냥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 시대에 부처님 경전을 중국에서 그 당시 티베트에는 인도에서 넘어온 많은 역경사들이 넘어와서 산스크리트와 티베트를
문법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왕의 칙령으로서 이러한 역경사업이 보내졌는데 티베트어와 문법에 관한 티베트 사전, 산스크리트 티베트 사전, 문법에 관한 두 개의 텍스트 및 문법 용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그 방법은 왕의 칙령으로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경이 진행이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규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경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역경을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포방 지송대첸 그분의 아들 딜첸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번역 역경사들과 여러 유명한 현장 법사들이 모여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전에 아버지의 통치 중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중에 이러한 역경이 있었다. 이러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지송대전의 아들 시대에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우달마 역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텍스트가, 티베트 문법 텍스트가 번역된 시기는 아마 서기 9세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티베트의 이전 왕조 때 문법 카탈로그에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총아와래도 가르총치와래도 사람들이 그 빼지 세바를 제토고 맨로와 삼상으로 지어래 이나한테 더동제바 제하르시래. 일반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목록과 친구 목록은 티베트 제국시대에 만들어진 세 개의 목록이지만 현대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황실의 어떤 소장품이나 특정한 장소의 텍스트 대신 티베트 경전 아닙니다. 나중에 티베트 번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법 목차 덴갈마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번역 그래서 덴갈마 카탈로그 목차에는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 역경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역경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 현장의 60-30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중국의 역경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전을 역경하는 것 그리고 번역하는 것을 말할 때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번역가, 역경사라고 하면 요즘은 번역가가 혼자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룹으로 이렇게 일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이나 역경을 이렇게 합니다. 번역을 하죠. 그렇지만 이전에 옛날에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하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음, 这是的，你 presentation 电通不懂？ 내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줄 수가 없네. 알았어. 음, 음, 나가면기, 딱 자나를 예전에 중국, 예전에서 한계를 그 중국에서 역경을 하던 시기는 송창맥 뭐도 샤되고 다들라 하지 진료와도 제베니 진료 뒤럽 당분에 진료 뒤럽 쭉지위 바로 진대지 차되기 위해서 삼성으로도 송나라 때까지 이어져서 한 200년, 2000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번역한 그 기간을 앞뒤를 재어보면 900년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세기 말부터 1세기까지. 그래서 한 나라, 수, 전기, 그 다음에 수당 시대, 그 다음에 송나라, 이렇게 4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나라와 수나라 이전의 상황과 또 수나라, 당나라, 그래서 송나라의 시기는 뭐 말씀드릴 필요 없고, 너나 나외 자나래 나외 수럽의 유치하게 뒤인디 롱어 근데 예전에 중국에서 역경하던 시기는 900년 정도.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많은 경전이 역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경전을 번역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은 역경원을 이렇게 역경원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가 그 사원에서 많은 강원 또 정율론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기관들이 있듯이 여기에서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역경원을, 그러니까 경전을 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어떤 방이라든지 어떤 강당 같은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각자의 일을 분담시켜서 당신은 이것을 하고 당신은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일을 분담을 해서 번역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역경을 한다는 것은 번역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었지,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한두 사람이 번역을 한 일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번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시기 가운데 한나라 시대, 한나라주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한나라 때 중국 전체에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유림 그 나로래야 900년의 어떤 역경하는 기간 동안 경론을 리더한, 그러니까 역경을 리더한 사람은 대부분 중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인도에서 오신 큰 스님 또는 서역에서 오신 그런 스님이나 이쪽, 그러니까 서부 지역이라고 하죠. 서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서부 서역 지역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데 어떤 티베트에서 볼 때 어떤 서역 지역에 서부 지역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인도에서 오신 분이나 아니면 서역 지역에서 온 그러한 스님들 그분들 가운데는 스님도 있고 어떤 분은 평신도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 규체두산은 로자와 조암 윤겐 소르 야입니다. 야나 누쇼의 페비 미티주 지겨레스. 결이 랑게 로자와 챙게 뉴뉴시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요 번역가 또는 위대한 번역가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요 번역가는 당나라 현장 또는 의정 같은 소수의 중국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현장법사나 의정법사 이런 분밖에 이런 분이 대부분 있었는데 역경을 한 대부분들은 외국에서 온 이들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중국말을 할 줄 모르죠.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이 스님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역경사들은 그분들 옆에 번역가를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통역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티베트에. 어쨌든 통역을 산스크리트라든지 인도 힌디어라든지 그런 말들을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통역. 땅문에 전에 세배는 아주 3년 나라 로사와 랍두산 람산지 가소래. 코디 기디 신겐지 기 현다의 신겐지를 로자라고 하면 기 현다 미신겐지를 로자와서라고 말아. 근데 인주산에 다들 야게 미신겐기 다베는 약 로빈 충분히는 디 로자와 컨텐츠 제거를 로자와 조 컨텐츠 제거를 지지 더버지 연구로 봐. 다디 델레야 샴레야 로자 치주 컨텐츠 갑디두산에 로자와 재단 치료도 컨텐츠 딘듯이 쉽지 슈가지 차려를 상태. 로자와 제제 배세지 교구입니다. 다티 배세디 유야드 다 배는 배세디 야게로 지금 털이 예비나. 다 수수 야게 게 시에바 잠시다. 야게 이거 로 시에바 잠시기 아니 로자와 제초가 많았어. 다 등산도 지나 많지 또지 다변에 지게의 내용도 아주 지게 누셔방 아주 누셔 믿으려래. 그래서 벽에 또 시에 벽에 어즈로시에 안다는지 칸에 어시에시나 람산 요령이다. 배제지 요령이 슬랍제드네 베람산 아니 베베기 딱 가르베지 로종이 타네 야나 로종 배전라고 야나 텔레 깔레 카스르 지슝 중중으로 근데 요령도 요기 이제 나면 요령도 그거 뽑아친 버릇이야. 개방 아무로 지미나 근데 현기 게 잡토 받삼진다 이걸로 하시야 받삼시기 이규 창을 쇼죠 아무라. 다 가르 저것은 로자와 되게 예바도 번역가들은 반드시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번역을 하는 역경을 하는 사람 아무 창말로 또 되버지. 역경사가 외국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번역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역가는 역경을 할 때 그 경전, 논서의 경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장을 배워야 했고 경과 딴뜨라,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모두를 알아야 했고 또 경과 그리고 딴뜨라를 모두 알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러한 3장을 통달하고 경전과 딴뜨라를 모두 통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 번역가들이 원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자르게 리여비나 다지 리자르게 털 여바디 그들은 털라 아 이규르차기 내가 조력자들이 본문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코란가 내가 지금 다 내가 니버데 가르레슬라비나 다 이규르 체베까블라 코란라 이규르기 차로 슝게 망부죠 코란 로바칭게 망부죠 디줄리 그래서 번역을 하는 사람, 역경을 하는 사람들은 경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또한 역경원이라고 할 때 중국어로 일창 그러죠. 그래서 티베트로 하면은 둘다라고 하는데 역경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는 거. 그 장이라는 말은 어떤 한 장소, 어떤 법을 설하는 곳, 법을 설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 당시 역경사들이 경전을 번역을 할 때는 글을 번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뜻을 모두 설하면서 법을 설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어떤 법을 설하는 장소, 강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경전을 번역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그 경전의 뜻을, 내용을 설명을 하는 그러한 설명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중국의 처음 불법이 전파될 때 시작된 일입니다. 아마도 한나라 제국 다다를 제비나 다다 이라 한나라 환제 제위, 그러니까 146, 168년 제위한 그 시대에 이 역경원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파르티아 나라 출신인 그 안세고가 있습니다. 그분이 역경사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님이었는지 제가자였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 그가 음지입경이라는 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티베트로는 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지루징, 그러니까 음지입경을 번역을 했고 할 때 그 당시 안세고는 한편으로는 번역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 경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함께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번역자, 역경사가 차로 슝겐기 미트솔리아 코란솔라 다지 번역자가 경전을 의미를 설명할 때 또 옆에서 보조하는 번역자는 질문이나 의문사항을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아주 많은 질문을 하고 이게 정말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역경사에게는 아주 힘든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역경사의 역경사에게 당신이 그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요 번역자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조수들은 역경을 도와주는 조수들은 주 통역사와 주 역경사와 어떤 토론을 하는데 어떤 질의응답을 하고 이렇게 많은 논쟁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한 예가 있습니다.
많은 역경사가 중국에서 역경한 유명한 역경사가 있는데 구마라집 역경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서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만송 대품 반야경, 신만송 반야경 대품경 그리고 성실론 이런 경론을 번역을 했는데 역경을 했는데 그의 역경을 도와주는 그 옆에 조수들과 많은 토론과 논쟁을 한 적이 몇 번 많이 있었다고 많은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달마락샤라는 번역 역경 요변 칠송이라고 합니다. 열반경이죠. 그래서 그분이 열반경을 번역할 때 그래서 티베트의 열반경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최송이라는 분, 그 역경사는 그 당시에 주 역경사였는데 그분을 도와주는 많은 조수들이 수백 명이 있었는데 기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100명이 넘는 승려와 신도들이 나를 아주 외롭게 한다. 그래서 많은 질문과 질의를 해서 역경 자체를 계속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중단을 해야만 했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경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대론과 토론과 역경을 하는 어려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번역자, 역경사가 경론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다면은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토론을 받은 질의응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를 매우 힘들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서기 5세기에 하시라는 지역에서 온 따오이타오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빙이 공기 주버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지 못하고 나중에 인도에서 부토달마라는 상계고천 상부도바마 어쨌든 부타달마라는 분이 중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오시고 나서 따오타이 도대가 그를 초청을 해서 그를 부타발마를 주통역자로 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300명이 와서 신만송 반야바라밀다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라는 스님은 역경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역경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따오타오 스님은 앞의 두 논문에는 완전히 통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그 논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스승이 와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우리가 또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번역 작업을 하면서 왜 법을 가르쳐야 하나, 설법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법을 많이 설명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토론을 또 왜 그렇게 많이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시과의 코란기 랭겐을 지차되어 최배야도 최시야도 최바지 이내 송데 코란기 랭겐을 차대요. 가르치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어떤 내용을 일반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책임이라고 할 수, 수행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본질을 경전의 본질을 어쨌든 법의 본질을 경전에서 써라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데 어쨌든 이 경전하는데 왜 토론까지 논쟁까지 필요한가 하면 예전에 고대 인도 전통에서는 달마를 가르치는 방식, 법을 설하는, 설법하는 방식은 법을 듣는 청법자들이 스승에게, 법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반수의경, 제가 뭐 티베트로 어떻게 번역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반수의경이라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이죠. 그 경전 안에 보면 아니 로메나로래야 주와 슝게 수지가 마중을 그랑 아주 너 망부지거나 슈어 슐렌체는 지 여러봐 슈어 슐렌체는 망부 숨도와 어다들 너 많지 슈어 슐렌체는 숨 여러봐 당고지 para sheri bundrabodan yana kunga bundrabodan yana ji jabe andraboji ya shan je ene sangye li cha chen de ne sangye le kan de shu ene de le sangye ma len song de de yang ga chen de song ja jang cha de do da kap de du sa le lo ma su ji ge sangye le kan de shu ge chung ya ma de ma jung de ene da sangye wu tu be so cha je ene sangye korang ki gui na ba ni su ju ne korang zhu be den che sangye korang ra ba ni ju che ji ge chua le 지기 랭겹체 다가 상기 우두에서 좋아 다 좋아 랭게 맞은데 고란 좋아 랭에서 제지 지기 좋아 상기 고란 잡지 주이세 잡니 주다 잡니 주서 뭐 지 고란이 비제 된 잡지 주이세 지기 좋아 슈 지기 랭나제네 아니 편주 좋아 틀린데 저번랑 텔라 때네 아니 로마티즈기 나래 하고기 수르고 공대 또 두고 좋아 되네 주산에 텔라 때비나 주와 틀린 체아도 저바 체아데 낭아뮤기 최청년 체당 로스 차려 다 등산도 지는 다 최시에서도 사는 고 최신게 지감 휴제 바 야제 마송셔 마도베 에네고 원에 최년게这个呀主틀린 체아데 로스 시다민도 다 지게도 와디데스 요아르 봐 마도 정아도 베베 나로데 시다시다 요마마 이나 개방하면 야갈이야 디 로스디 예데스 나남배 최대 야간에 주충으로 봐. 야간에 야나래야 다음지로 봐. 근데 인도산에 야가기 최최당 대수인비냐 아니 야나래야 다버렸어. 근데 인도산에 그 공도 쉬는 신 안시 가오사기 로벤디기 인치入金사가 단도의 유외 가리네야 최최당한테 배주 당하러 가르잖아. 공 드시 경기를 밑 드줄이야 도바 드좀 예배 있나 좋아 링기 제제 그래서 그 법을 설할 때 사람들이 질문하고 의문을 풀면 설명을 해 가면서 이렇게 역경을 하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아마 이전에 중국의 어떤 역사 전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저거 틀린치야 저거 야를 개치면 잘해요 가르상 급들이 남의 소럽디서 야나kel이 요 말어 마세디 리자르케 양미나 지 누쇼켈이야 지여로 다 디기 리자르케다 누쇼켈 로싱이 게리 하장 유윤 잘해요 알았어 다 게리 하장 유윤이 말이야 드네 인도스탄에 안시가사디기 야게야고 징도 야게야고 징이 인도스탄 코랑 야게가 토하는만 제시 괜찮네 아니 야나가 미솔이야 아니 수로고 된다 가리버데 고알렌 주고 알았어 어다디 델 참샤는 봐 아니 가마 미슈스 퍼센트 알았어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안재고 그분은 중국어를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중국어로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해를 잘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을 듣는 사람들 대해서도 그분이 그때 글자가 아니고 구어로 말씀을 하실 때 경전 내용을 경전의 뜻을 경전 글자를 써서 그래서 중국으로 만든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을 했고 중국인들은 그것을 읽을 수 있었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나서 글로 이제 옮겨서 그래서 중국어로 경전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만든 경전 기록된 경전을 얻고 나서 그분들은 법을 잘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경전을 글자로 기록을 한 것으로 인해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나라 황제 영제 시대입니다. 그때에 인도에서 지루가참이라는 분과 안현이라는 두 분이 중국으로 왔는데 그분들은 인도에도 왔지만 두 분 다 중국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잘 번역을 하고 법문과 번역을 이분들이 법문과 번역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법을 잘 그러한 그분들로 인해서 불법이 중국에 전이 퍼져갔다고 합니다. 만약 그 당시에 외국에서 온 스승들이 중국어를 못하면 그래서 서역에서 온 이런 분들이 스승들이 오신다면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통역사를 이제 붙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를 통해서 경전을 해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대학자 쇼프라는 그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분야를 해서 이분 이름을 기별자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반주 장례경이라는 경전을 번역을 역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경을 할 때 옆에서 통역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옆에서 조력자가 있었는데 번역가를 통해서 설명하는 인도 마스터, 인도의 그 스승과 함께 번역된 최초의 경전이 바로 반주 장례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번역가를 통해서
번역된, 역정된 최초의 경전이 바로 단주 산내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서역 지방에서 온 스승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든지 못하는 분이든지 그분들이 중국에서 법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해도. 그래서 그때부터 가능했던 거죠. 당시 중국인들은 서역에서 온, 서쪽에서 온 많은 스승들, 그분들, 이 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어로 경전을 번역할 수 있었고, 경전을 많이 열람하고 보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한 900년간에 걸친 그 세월 동안에 역경하는 그 전통이 확립이 되었다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전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먼저 중국어로 예전에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역경을 할 때, 그래서 역경을 할 때는 저는 제일 먼저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또 중국어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역경과 그리고 설법을 이렇게 함께 결합해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과 번역을 결합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에 이로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점 두 가지는 보시면 이익되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는 아직 불교 철학이 전래되지 않았고 산스크리트하고 중국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알파벳을 사용하죠.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교의 철학이죠. 불교 철학이 처음부터 중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죠. 그래서 먼저 인도에서 시작을 했을 것인데, 그래서 불법 철학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새로운 철학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산스크리트는 알파벳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중국어는 완전한 그 하나의 문자잖아요. 글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말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용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산스크리트에 그 아주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아주 미세한 어려운 이런 의미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낱낱이 중국어로 설명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번역을 할 때, 역경을 할 때 먼저 산스크리트의 단어 있죠.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산스크리트가 역경이 될 때 중국어로는 이런 뜻이고 이러한 단어 용어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토론을 한 다음에 그러한 미묘한 점을 명확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면은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이 산스크리트 원전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뜻도
더 정확하고 상세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전체 하나하나를 그렇게 면밀하게 토론하고 뜻을 밝히지 않으면 그냥 쉽게 해나가면 그 원전의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용어들이 경전의 원본의 용어의 의미를 그대로 원본의 뜻을 그것을 번역한 그 용어가 그 뜻을 표명할 수 있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은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설법을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당시 역경원에 있는 사람들은, 역경원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들은 주 번역가 밑에서 공부하는 격입니다. 말하자면 날마다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를 다 같이 매일 공부하는 격이죠. 그래서 그들은 통역을 역경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저도 그렇게 크게 역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경을 읽을 때, 저도 경을 읽을 때 그 뜻을 하나씩 완전히 모르면 그냥 그거는 대충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 하나하나를 낱낱이 설명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그 원전의 뜻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원본을 다양한 원본을 대조하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원전의 내용이 용어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다른 원본을 보고 저쪽에 저 원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정을 해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쨌든 원전의 그 용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경자들이 경전을 번역할 때 용어를 낱낱이 역경을 할 때 한 단어도 빠짐없이 역경을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번역을 하는 사람, 역경을 하는 사람,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 훈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이런 역경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량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나서는 그렇게 먼저 역경이 일단 되고 나면 그 번역된 그 경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을 사용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당시 번역 학교에 역경원에 가서 있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건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불제전 법륜경을 법승이라는 스님입니다. 불제전 법륜경을 번역한 역경한 법승은 이전에 인도 판디타의 인도 스승의 어떤 조수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조수로 일하면서 그 당시 역경을 도우면서 열심히 역경을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법을 나중에 아주 훌륭하게 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지숭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숭이라는 분도 주요 번역자 인도의 단무차함의 저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한 측면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이 역경원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일단 거기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면 모두 법을 전파하고 설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설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것도 역경을 통해서 역경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 혜택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도 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법을 설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이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 새로운 경전이 만들어지는 이익이 있고, 또 그 경전을 역경된 번역본으로서 경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시행을 잘할 수 있는 저본을 삼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수나라 이전, 수나라 이전, 당나라 이전의 수나라 이전에서 대법회를 열었고, 그 당시 역경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수나라 이전에 중국에는 많은 황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그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했죠. 그래서 수나라 이전에는 300년 동안 중국은 300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통일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시절에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은 많은 민족 국가들이 있었던 그런 분열된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그 기간 동안에 북쪽과 남북이 갈라졌죠.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경을 번역하는 역경원이 있었는데, 그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역경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가장 잘 유명한 구마라집이라는 역경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역사에서 구마라집은 아주 큰 역경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같이 상황에서 일을 하는 3,000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경원에 당시 역경하는 그 장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빠교 군체를 하면은 한 1,300명 정도가 모이죠. 그런데 3배로 더 많죠. 3,000명의 제자가 역경원에 같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두 모여서 아주 혼자 됐을 때, 그러면 역경할 때 어떤 일을 할까요? 그냥 역경원에 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그냥 아무 일도 안 맡고 있을 수는 없죠. 어떤 일을 맡고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하면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먼저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역경원에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역경사들은 경전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법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과자들과 스님들이 중국에서 새롭게 퍼지고 있는 그 진정한 법을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투어서 앞다투어서 그 역경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천 명, 수백 명 이렇게 함께 있었다. 뭐 이런 역경원 그런 역경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 번역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다지 유명한 번역가가 아니면 조금 덜 먹은 그러한 형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마라집이 관중이라는 지역에 살았을 때 3천 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했죠. 그들 중 몇 명은 더 작은 왕국으로 아주 작은 소국가들 그래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은 매우 유명하게 이름이 날려져 있었고 그분은 3장을 모두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법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구마라집의 회상에 모여서 수행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의 역경원에는 3천 명의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쪽은 구마라집은 3천 명이 모이는데 다른 데에서 다른 역경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모였는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추승이라는 그 역경사가 있는 데는 500명이 있었고 짱둥이라는 그 역경사가 있는 데는 사람이 700명이 있었고 낙양에는 보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양에서는 1000명이 넘는 그러한 학생들,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국 그 당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 남북의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 어느 곳을 가든지 역경원에는 수백 수천 명의 그러한 수행자들, 역경을 맡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만큼 북부와 남부 중국 전역에서 역경원이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러 모였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법을 공부하러 온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역경의 진수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하면 그 위대한 역경가들은 역경하고 또 법을 설하면서 질의응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임도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다면은 거기에는 답을 해야 한다면 먼저 역경원에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과 역경원에서 기록을 하는 그런 방식에서 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원에서는 대부분의 모인 사람들이 중국 학생들이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산스크리트나 다른 언어를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나 다른 언어로 쓰여진 본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 역경사가 본인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면 중국어를 했겠죠. 만약에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면 또 통역과를 붙여줬겠죠. 그래서 법을 설할 때 어떻게 법을 설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주 역경사는 주역격자는 먼저 산스크리트 원본을 먼저 읽습니다. 한번 그 주통역가가 이 산스크리트를 원전을 한번 쫙 읽습니다. 원본을 읽고 나면 예를 들면 제가 짐작하자면
이렇게 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셰럼님, 그러니까 만약에 호랑이다 바람이다 헤디야 이렇게 산스크리트를 읽겠죠. 호랑이다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산스크리트를 읽겠죠. 그렇게 역경사가 읽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구두로 읽은 것을 글씨로 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셰람님도 반야신경 뭐 이런 식으로 산스크리트를 이제 그대로 소리를 딱 받아 적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쉽죠. 근데 그 당시에 프라기아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바람이 있다라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당시에 처음 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어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번역가 대번역 역경사는 중국어를 안 되면 본인이 얘기를 하겠죠. 본인이 중국어를 모른다면 통역관을 대동해서 통역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을 어쨌든 하고 나오고 나면은 통역관이 또 이렇게 중국어로 말을 하고 나면은 그 당시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글자로 기록을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우리가 뭐 복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글씨밖에 없고. 그래서 글씨를 쓰는 사람, 말하면 서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필수. 그래서 그들의 책임은 주로 주 통역과 번역가가 말한 것을 구두로 번역한 것을 각 음절을 각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빠지면은 그 경전 자체의 내용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어쨌든 열심히 기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기록하는 필사하는 서기가 뭐 스님이든 아니든 간에 그분이 기록을 하면 메모를 기록하는 서기가 이제 첫 번째 단계 그가 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기록만 하고 나면 끝났는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필사하는 그 서기들이 기록을 글자로 다 써놓으면은 그는 바로 이제 자기 일의 시작입니다.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써놓은 기록한 문자 그 기록한 것을 역경사는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단어는 이 뜻이고 예를 들어 브라기아나 하면은 파르칭, 브라기아나 하면 지혜라고도 하죠. 그린다야 민고가 핵심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글자 하나를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할 때 그 당시에 설명을 하고 할 때 그 당시 참석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뿐만 아니라 논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 참석한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의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모든 사람이 의심이 다 사라질 때만이 이 뜻이 이 글자다. 중국어로 산스크리트의 이 단어가 이것이 중국어로는 이 글자라고 한다 하는 그 결정을 이렇게 이 단어를 이 산스크리트에 대입하면 똑같은 뜻이다 하고 딱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하나 예를 들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무참이 있지 않습니까? 진나라 왕조동에 우리가 유식 논전을 번역할 때 단무참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
진제, 진제대사. 그래서 진제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왕조 때 유식 논전을 번역할 때 진제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반열방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번역을 하면서 각 단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결국 그 단어 자체 의미와 뜻과 글자 모두가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해진 후에야 그들은 이제 그것을 완전하게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설명한 이 상황들을 볼 때 어떤 기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을 할 때는 통역사와 서기관을 제외하고는 번역을 돕는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역경원에서 같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단순히 참여하는 외에 어떤 것을 했는지는 자기들의 그 책임이나 어떤 임무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일 없이 그렇게 역경원에 다 같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역경원에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는가 하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번역자가, 주역경사가 원전을, 산스크리트 원전을 먼저 구전으로 번역을 하고 또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특정한 그 서기가 있죠. 기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기를 했지만 그 사람만 그 당시에 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법을 듣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뜻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들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특정 임무를 맡은 서기뿐만 아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역경한 것을 최종 결정을 할 때 그 글 기록한 사람들을 다 모두 기록들을 모아서 비교 분석을 해서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법을 들은 사람들의 그 기록도 참조를 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산스크리트와 다른 서역의 인도 아래어는 중국어하고 작동하는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역경을 할 때 당시 번역한 용어가 산스크리트 이 용어가 중국어 이 단어로 번역되면 가장 적합한지 이게 원본의 의미가 부합을 하는지 원본에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을 썼는지 이러한 용어를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주역경사가 중국 글을 모른다면은 그 글을 수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주역경사가 중국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중국어의 용법을 잘 알아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마라집이
요금 면화경을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요금 면화경에 보면 그가 번역하기 구역과 신역이 있는데 그래서 법화경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구마라집이. 그래서 정법화경이라고 요금 면화경, 정법화경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제 신역과 번역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법화경에 보면 제5장에 보면 수결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 있습니다. 500명의 비구가 무슨 최승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금면허에 원래 있던 내용이 승희라는 분, 이분이 이제 묘금면허를 번역한 내용 보면 먼저 있던 내용을 이렇게 다시 교정을 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사람들이 세간을 본다. 세간의 사람들이 또 천상을 본다. 천인과 세인이 왕래하면서 교접한다. 이렇게 번역했던 내용을 그 승혜라는 이분이 이렇게 하면 원전의 뜻과는 의미는 일치한다. 일치는 하지만 중국어로 볼 때는 이 문장이 그다지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마라집의 번역을 천인이 교접하고 둘 다 서로 본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그 승려 그분이 천상과 인간 서로 교접해서 접해서 둘이 그 천상 인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본다. 어쨌든 의미는 똑같지만 그 글자 수라든지 문장이 매끄럽게 하는 그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약간 중국식으로 바꿔서 그랬더니 구마라집이 이게 더 중국으로 하면 더 좋다.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마라집은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역경사이죠. 또 그분은 중국어도 또 잘 알았던 분이었죠. 근데 그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구마라집을 도와주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그러한 것을 참고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어를 아는 역경사든 모르는 역경사든 중국 스님을 또 청해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할 때, 용어를 번역을 할 때, 나 혼자서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 단어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아주 제대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가 아니고 한 서너 명이 같이 있다면,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한 세 사람이 있다면, 각각의 다른 용어를 또 약간의 그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번역을 할 때 참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가끔씩은 아주 잘 작동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불교나 철학 용어를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로소피 철학 용어를 번역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중국어에서는 번역할 때는 예를 들면 아주 놓아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단어가 음절이 하나이든 많든 간에 하나 이상이면 어쨌든 그 한 글자이든 간에 그 산스크리트와 부합하는 일치하는 한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의미는
하나의 한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라고 하죠. 보디, 깨달음. 보디라는 것을 보디 하면 지혜, 그래서 각으로 번역이 됩니다. 산스크리트 보디는 중국어 각으로 번역이 돼요. 담마라는 것은 달마는 중국어로 법으로, 달마는 법으로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만약에 산스크리트가 한 글자를 그 한 용어가 한자로 번역을 할 수 없다면은 두 개 이상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나라는 것은 공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뜻은 뜻은 공가라고 하죠. 그래서 공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스리라는 말이 있죠. 스리는 길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스리라는 지상, 길상. 그래서 한자가 아닌 부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경을 할 때 역경에 사용된 모든 중국어 용어는 중국 문학에서 용법과 그 의미가 용어와 그 의미가 일치하도록 이렇게 선택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용어, 문학적 용법과 의미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용어는 산스크리트 원전의 단어만으로는 미묘한 아주 미세한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스크리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부합하게 붙여 의미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라는 단어는 무루를 말하죠. 무루라는 것은 번뇌가 없고 욕심이 없는 집착이 없는 이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루 셈이 없다. 세는 것이 없다. 무진,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안 좋은 이렇게 할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셈이 없다 하는 것은 번뇌가 없고 집착이 끊어진 이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화는 당나라 때 무결이라는 이름의 승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결이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함이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면 이름을 말하려고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결이라는 스님은 밥을 먹어도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무결이니까 들어오면 없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는 밥을 먹고도 용변을 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무루라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 무결, 무루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용어가 그렇게 혼용돼서 사용되는 그런 하나의 일례입니다. 그래서 무루라는 것은 떨어진 밑으로 떨어진 안 좋은 이런 건데 법적으로 우리가 불법에서 의미는 번뇌가 없고 욕심이 없는 셈이 없다. 그런 의미가 번뇌가 없고 욕심이 없다는 이러한 그래서 그러한 용어 자체를 봤을 때 이러한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잘못 이해한 재미있는 사례이긴 하지만 주요 용어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용어의 제정이 어렵습니다. 이전에 한번 어떤 외국인이 수심 7훈을 외우겠다. 땡인 양두도와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전을 봤죠. 그 사람 외국 사람이 기회들을 번역하려고 땡이라는 단어가 있죠. 땡이라는 양둘렌 가오양아요. 양두체 양 하면은 우리가 그 낭떠러지 그 약간 그 기울어진 거.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그래서 좋지 않은 징조는 낭떠러지를 던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잘못 알고 번역을 할 티베트를 번역할 때 우리가 양사라는 게 그 낭떠러지 기울어진 곳 이것이 또 다른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중국어로 번역하고 역경을 한 뒤에도 그리고 기록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기록을 하고 나서도 아마 또 뭐 빠지거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것은 그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과 또 다 모아서 함께 대조해서 원본과 대조해서 교정을 해야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수천 명의 사람이 기록한 것을 하나로 종합한 그러한 것이 핵심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전을 교정을 할 때 매우 신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원본을 번역한 뒤에도 또 원본과 함께 또 부합하는지 아는지 또 교정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나서 원본과 대조하고 또 윤문도 하고 교정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까지 마치고 난 다음 이변을 슈첸이라고 하는데 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를 교정하는 것. 주로 의미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역경을 할 때는 신중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서기 420년 동진에서 420년에 부처님의 경전 화엄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역경은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결정을 하고 교정 작업을 마치는 것까지 원본과 대조를 하고 교정하고 한 것이 1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먼저 쓰고 한번 기록하고 나서 그것을 원본과 대조하고 교정하는 그것이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구마라지 대사가 서진 공시 4년 402년에 선정경의 번역을 오은경의 번역을 완성했는데 그 뒤에 6년 뒤에 다시 원본과 맞는지 부합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또 연구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원본과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조심을 한 이유는 법을 연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전이 잘못됐다면, 원전의 기록이 잘못되면 그것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인도시, 오원계, 인도시, 어, 구사론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사론을 번역을 했는데, 그 학생 아비달마의, 바라마타가 아비달마의 제무부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청가 4년에 그 이듬해 학생들이 번역에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옛 구번역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구절들이 그 신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여튼 번역이 완벽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 뜻을 교정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당 시대죠. 수당 시대, 당현장, 당나라 시대 스님이죠. 그래서 수당 시대에, 수나라 당나라 시대에는 고승전, 고승전의 속고승전, 아주 큰 스승들의, 큰 스님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런 속고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과거 복부 때 3,000명의 명석한 사람들이 경전을, 역경 사업을 벌렸다, 역경을 했다. 이제 대당 시대에는 번역가가 20명을 넘지 않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은, 수나라 이전에 중국은 분열되어 있었죠. 그래서 수 이후에, 통일이 됐죠. 중국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이 됐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다시 한번 이게 통일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여행 제한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데고 자유롭게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여행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역경원에 들어가기가 더 쉬웠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경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역경원에 들어갔었을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는 그 당시 역경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2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1000권의 경전을 번역한 삼장법사 있죠. 당나라 삼장법사, 당현장. 그보다도 당현장 스님이, 당나라 현장 스님이 이끄는 역경원에는 사람이 20명여 명밖에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졌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경사 구마라집은 300여 경의 경전을 번역했죠. 그때는 제자들이 구마라집은 3,000명의 조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1000권 이상을 번역한 당나라 현장법사는 그보다 몇 배나 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는데,
기록에 보면 자은전이란 당 현장의 일대기를 쓴 그 책에 보면 왜 그렇게 새로운 이 사람의 차이가 있는가 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역경원에 경비원이 배치되어서 그래서 그 역경원을 보호하는 그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역경 작업을 할 때는 역경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경을 지원하는 사람이 그 당시 당 현장 스님이 역경할 그 당시 지원하는 사람이 2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일을 분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는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래서 역경하는 사람을 역경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사람이 23명밖에 없었다는 것. 근데 그분들은 아주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자은전이라는 데 보면 거기에 보면 기록은 이전에 그 역경 현실과 당 현장 3장이 역경할 그 당시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먼저 시대에는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대역경사가 주요 역경사가 한번 읽는 것을 먼저 기록한 것을 다시 모아서 또 그 단어가 부합하는지 결정짓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큰 이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익이 되는 그 당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산스크리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당나라 시대에 와서는 산스크리트를 그동안 이제 노하우가 쌓여서 산스크리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데서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하는 프로젝트가 아주 추진력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그 지식이 더욱 널리 퍼졌고 중국인의 그 산스크리트 지식 수준이 점점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 방법처럼 많은 사람이 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오래된 역경원의 단 한 가지 단점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고 대역경가가 모든 질문에 낱낱이 대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수준이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어떤 사람은 교육이 또 높고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낮고 여러 다양한 질문이 사람으로부터 많은 질문이 올 수 있는데 이 모든 질문에 반드시 이 역경사가 대답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 역경사가 중국어를 모르면은 통역을 하는 사람 책임이 더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정말로 통역사가 그것을 다 낱낱이 질의응답을 통역하기가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아주 정예 요원이 많은 사람이 없이 정예 요원 아주 소수의 사람이 한다면은 주 역경사는 무의미한 논쟁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었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역경원은 민주적인 모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법문을 받으러 실제로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법을 들으러 왔죠. 그런데 그분들이 행실이 나쁜 사람이 끼어들어 올 것이라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성전의 화면은 어떤 스님이 한 분 있는데 이런 사람 중에 질문과 대답을 무례한 구실로 사용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역경원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고승전에 이렇게 보면 효승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분이 법을 가르쳤고 듣는 사람들은 질문과 대답을 하는데 아주 무례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설할 때, 가르칠 때 이런 역경원 내에서 법을 설하는 사람한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법을 여기 지금은 역경을 하는 장소이지만 마치 법을 설하는 설법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온 사람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혹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작업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점점 줄이고, 그래서 아주 정예 인원들, 정말 일을 잘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숫자를 그렇게 많게 하지 않아도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서 수나라 때에는 모여서 법을 가르치고 토론하는 형식을 차차 버리고 최선의 조수를 뽑는 방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나라에서 시작이 되었고 아무나 역경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수백, 수천 명이 참여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전처럼 계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티베트 사람들 하는 말이 있대. 땅 위에 하늘 아래 이런 말 하죠. 그래서 하늘 아래 태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법명을 그러니까 명령을 한다. 모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이 그 당시는, 그래서 어쨌든 최고의 그 조력자를 뽑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하면, 누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가 하면, 동진왕조 이후부터 대국의 모든 사원에서는 지도자를 임명하는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승가의 지도자를 승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승정.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또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승가의 대장, 우두머리, 제일 지도자, 최정상의 지도자, 그래서 또 사문 가운데 으뜸, 그래서 사문통,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를 뽑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지도자 또는 탁발승의 하인, 어쨌든 최고의 조수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경사로 선발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불교와 유교 교육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교를 아주 잘 아는 사람, 불교의 수행이 있는 사람, 수행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공부, 공자, 유교. 당시 유교니까 유교와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아주 풍부하게 갖춘.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지식을 겸비한 그러한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나라 초기에 서쪽에서 온 스님 보포라는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의 조수가 있었는데 중국 스님이었죠. 그래서 그 조수 후 스님은 중국 스님은 문체가 좋고 아주 좋기로 소문이 난 그런 분이었고 또는 많은 논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논전을 역경할 때 당시 서기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현장 스님의 그 조수 중에서 그 교정자 가운데 링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경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경전의 의미를 아주 통달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링룬, 그 현장 스님의 조수 가운데 있는 후엔 뭐라고 했습니까? 영윤이라고 하는데, 예. 그분은 역경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불교의 뜻을 잘 알았고 경전에 통달했고 마찬가지로 법을 가르치는데 매우 능숙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편집과 뭐 어떤 교정을 하기 위한 그 편집자 가운데 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속고성전 있죠. 대당 띠안루 또 광홍명집 그래서 광홍명집 속고성전 대당 내전록 같은 이런 것을 교정한 중국 아주 뛰어난 역경의 조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홍명을 번역한 그는 후이이라는 그분은 또 율장의 전승 계보의 일원이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가로서의 그의 도우미는 일체음의의 저자인 샨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당나라 현장에 역경원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아주 뛰어난 아주 대석학들만 모여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당나라 이후로는 아주 정예 요원들만 모여서 대석학들만 모여서 역경을 했던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긴 하는데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익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말씀드릴 건 그 안에 또 많지만 모두 말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